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날아갑니다. 네, 여러분. 더원 씨가 저번 주에 사정을 저희가 말씀드렸겠지만 몇 주간 참여하지 못하시고 저희끼리 4명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채영 씨 좀 어제 뭔 일 있으셨나요? 좀 목소리가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유, 뭐 오전부터 녹음하는 게 원래 제 생활 패턴상 어울리지 않는 게 문제지. 나머지 뭐 별일 없습니다. 아니, 지금 목젖이 거의 뭐 술에 잠긴 그런 소리가 나는데 뭐 그런 건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잠에 잠긴 거죠. 네.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스포츠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저희가 스포츠와 코로나가 이게 어쩔 수 없이 함께하고 있는 약간 적과의 동침 그런 느낌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모든 업종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스포츠는 참여가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시를 들어보면은 작년과 재작년 국내 야구와 축구의 좌석 점유율을 비교해보면 각각 야구는 이제 54%에서 2%대로 감소했었고 축구는 19%에서 1%대로 수직 하락했을 정도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이 되고 하면서 작년보다는 더 많은 관중들이 입장하고 있긴 하지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주춤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입은 약간 코로나가 호재로 작용한 그런 스포츠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코로나로 인해 위축 또는 확산된 스포츠 시장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간다! 넘어간다! 먼저 친혁 씨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프로야구 FA 시장의 계약 규모와 트레이드 움직임을 코로나 전후의 시즌으로 비교해 봤는데요. 먼저 FA 시장 같은 경우 2021년부터 2017년까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021년 FA 같은 경우에는 최고 계약 규모가 이제 두산의 허경민 선수 4 플러스 3년 총 7년 총에 85억 원의 계약을 터뜨렸는데 그 다음으로 높은 계약 금액을 봐도 정수빈 선수가 6년 56억, 오재일 선수가 4년 50억, 최주환 선수가 4년 42억, 이 정도로 손꼽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물론 엄청난 대여급은 조금 적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약 금액 규모도 100억 원도 뚫는 경우도 없었고, 90억 원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장이 위축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2020년도 제가 봤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에는 계약 규모가 더 떨어졌습니다. 이게 공인구 반발 개수를 조정한 시즌이어서 중장거리 타자들의 스탯이 조금 하락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 시즌에도 이제 오주환 선수가 4년 40억, 그리고 안치홍 선수가 2 플러스 2년에서 56억 원, 전준우 선수가 4년 34억, 이렇게 좀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은 FA 시즌이었는데 이 시즌에서 모두 이 선수들이 조금은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면서 계약 금액이 이 시즌은 더 낮았던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을 설명드릴 텐데요. 2019년이 정말 잭팟이 터졌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는 참 애증의 선수인데요. 양의지 선수가 4년 125억으로 NC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정 선수도 6년 106억 원으로 SK 잔류를 했는데 100억 원을 터트린 선수가 2명이나 되면서 정말 잭팟이 터진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즌 역시 이재원 선수도 이거 다소 제 견해입니다만 거품이라고도 볼 수 있는 4년 69억 원을 터트리면서 FA 시장 규모가 거품이 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에 거품이 끼는 이런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2018년 이 시즌이 가장 대우가 많았던 시즌인 것 같습니다. 김현수 선수와 황주균 선수가 MLB에서 리턴을 하면서 115억 원, 88억 원에 각각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아섭 선수도 4년 98억, 임병헌 선수도 80억. 이렇게 계약 규모를 터뜨리면서 2021년 허경민 선수가 85억 터뜨린 거와는 조금 규모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사한 2017년 같은 경우에도 이대호 선수가 이제 MLB 리턴을 하면서 4년 150억 원의 규모를 터뜨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하자면 올해 이제 엄청난 잭팟은 없었으나 구단들이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것에 비해서는 비교적 전력 보강에 힘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부산발 엑소더스로 인해서 올 시즌 FA 결과 적지 않은 이적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FA 시장 같은 경우 타 팀으로 이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진 않은데 해외 리그에 비해서 올 시즌 같은 경우 총 4명의 FA 이적생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구단들이 비교적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한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래도 올 시즌 스토브리그에 적극적으로 전력 보강에 힘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 시즌 주목해야 될 FA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건 FA 선수가 아직 명단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예상 명단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즌 대어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선수는 현재 NC에서는 나성범, 박민호 선수가 있고요. 두산에서는 박건우, 그리고 KT 황재균, 그다음에 LG에서는 또 김현수 선수가 다시 한번 취득합니다. 그리고 키움에서 한현희 선수, 그리고 롯데에서는 현재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정훈, 안치홍 선수, 삼성에서는 박혜민, 그리고 하나에서 최재훈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선수들이 모두 FA를 취득한다면 내년 시즌도 꽤 괜찮은 선수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는 그런 기대해볼 만한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지적 씨 잘 들었습니다. 근데 네네네. 승원 씨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 금액이 축소가 된 게 코로나 때문일 가능성도 있지만 선수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나성범 선수가 만약 풀린다면 선수의 가치로서는 굉장히 높은 가치로 측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거기서도 계약금이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정말로 코로나가 야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좀 계약금이 하락한 이야기 해봤으니까 약간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가 호재로 작용한 그런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승원 씨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모두가 알다시피 호재로 작용한 부분 중에 가장 큰 쪽은 e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e스포츠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스포츠가 중단된 상황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라인상에서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그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한 리그 중단을 최소화했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리그에서 정경기를 제대로 소화를 했으면 대회 역시 취소된 대회도 하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의 경우 코로나 이전과 대비해서 보게 된다면 코로나 이전이 2018년에 집계된 글로벌 e스포츠 시청자가 3억 9,500만 명이었는데 현재 2021년에 집계되는 글로벌 시청자는 5억 5,700만으로 약 1억 5천만 명이 증가를 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죠. 그리고 글로벌 e스포츠 시장 규모 역시도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2018년 9억에서 2020년 15억으로 2배에 달하는 성장을 2년 만에 보여줬고 이는 e스포츠의 성장세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큰 성장을 보인 것은 당연하게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e스포츠는 성장이 더 클 것을 감안한다면 정말 가파르게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e스포츠도 경기장 수익이나 그 2020 MSI 중단과 같은 피해도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MSI의 경우 MSC라는 중국과 한국의 자체적인 대회와 그리고 1.5배가량 더 커진 스트리밍 수익 같은 새로운 이득으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더 크게 발전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e스포츠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매년 팬수가 2배에 가깝게 늘어나고 유입도 활발히 되고 있는 것을 보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코로나 때 이제 야구가 이제 경기가 중단되면서 야구를 몇 경기 못 봤잖아요. 그때 그렇죠. 이제 종종 e스포츠 경기 때 시간대가 비슷해가지고 저도 그때 봤던 기억이 약간 있네요. 다음으로 네, 치영 씨 정신 차리시고 네, 얘기 부탁드립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악화된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에 이제 컨셉을 맞춰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제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관중을 받지 못한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스포츠들이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번 녹음과 약간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OTT 플랫폼을 이용해서 중계 서비스에 큰 변화를 주면서 자신의 살 방법을 찾아 나간 것이 이제 축구고요. 축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면 지루하다, 90분 너무 길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60분으로 줄이자, 전후반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식의 평가가 많았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면 도태됐을 스포츠 시장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데 제대로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플랫폼들을 개설하면서 이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 해설까지 제공을 하면서 국외 팬들을 넓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티빙 같은 경우엔 유로 2020을 성황리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플랫폼에서 본받아야 할 점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야구에서 역시 이제 5G 기술을 접목해서 더 좋고 더 새롭고 더 특별한 기술들과 면모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팬들이 더 스포츠에 집중할 수 있는 면모를 보여준 게 코로나에서 축구와 야구가 보여준 안 좋은 점 속에 코로나로 인해 악화되는 상황 속에 좋은 점을 보여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서 저는 골프를 조사해 봤거든요. 골프 산업이 코로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이제 확대가 돼야 됐다고 할까요? e스포츠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제 골프 산업은 더 확대가 됐는데요. 골프 산업은 이용객 수만 해도 이제 작년에 6,770만 명으로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요. 뭐 이제 중복되는 인원도 있으니까 저렇게 조사가 됐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한 거 같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는 아까 코로나 이전에는 4,100만 명이었는데 이제 4,600만 명까지 확대가 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1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골프웨어라고 이제 골프 옷 관련된 시장 규모가 4조 6,315억 원에서 5조 1,250억으로 비슷하게 이제 이용객 수와 비슷하게 11% 이상 가량 상승했습니다. 기존 패션 시장은 이제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골프웨어 시장만 이렇게 11% 정도 이제 대폭 상승하면서 골프 산업은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게 건재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골프 산업이 확대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 스포츠가 각광받지 못하면서 이제 실외 스포츠가 선호가 높아지면서 이제 골프 산업의 가치가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골프 선수들이 이제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서 그런 이유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나라가 주 52시간 이제 주 5일째라 뭐야 기억이 안 나네. 52시간 이걸 52시간. 뭐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거. 네. 아, 네. 아, 이거 뭐라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52시간 근무를 이제 의무화하면서 여가 시간이 많이 늘어 이제 골프가 많이 대중화됐고 또 다른 골프의 대중화 이후로 이제 골프장 수가 증가되고 스크린 골프장에 젊은 이제 MZ 세대가 많이 이제 참여하게 되면서 골프가 많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는 잘 이제 이용 안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아버지 입벌 분들이 이제 해외로 골프를 많이 치러 나가시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줄이게 돼서 이제 국내 골프장이 많이 각광받으면서 네, 이제 골프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고 골프 시장이 많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위축되거나 확산된 그런 스포츠 시장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요. 스포츠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가 하면은 이제 스포츠로 인해서 코로나가 확산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는 저희가 국내외 스포츠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신혁 씨, 국내의 얘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조금 일상생활에서 스포츠를 하면서 발생했던 코로나 확산 경우를 조금 조사를 해왔습니다. 먼저 헬스장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인데요. 조금 오래됐습니다. 2020년 8월 29일,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전 일이죠. 순천에서 한 헬스장에서 집단 감염으로 인해 14명이 무더기 확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헬스장, 장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좀 지금은 워낙 방역 의식이 국민들의 방역 의식이 강화됐지만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고 뭐 마스크를 살짝 내리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무더기 확진에 취약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M사 최대 입시학원에서 학원생들이 확진이 되면서 친구까지 이제 추가로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친구가 정말 권장했던 친구인데 확진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코로나가 정말 사람을 피해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방역 수칙을 다시 한번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체육시설이 정말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래서 노마스크 때문인 것 같은데 운동 시에 불편하더라도 많은 체육인들이 마스크 잘 끼시고 체육 활동 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도 7월 1일부로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럭키가여서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아프다는데 제가 다니는 헬스장이 또 대규모 헬스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리진 않아도 코로나 그 감염자가 나와서 제가 검사를 받는 일이 이 헬스장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J 헬스장 회원님 분들 혹시 이 방송 들으신다면 마스크 잘 쓰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 핑계로 이제 헬스장 안 가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 데스크 직원분의 말솜씨에 넘어가서 3개월 등록할 걸로 6개월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지금 녹음일 기준 7월 4일이죠. 어제까지 3일 연속 출석했는데 오늘 비가 안 온다면 오늘도 출석 도장 찍을 생각입니다. 근데 지역은 말씀 안 하셨으니까 네, 전국에 네. 제2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진혁 씨 혹시 네, 진혁이라는 이름 보게 된다면 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제 국외의 스포츠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수원 씨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네, 일단 저희가 가장 확실한 예시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최근에 열린 유로 2020 UEFA 개최 유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럽에서 코로나가 지금 빠르게 확산되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 BBC에서 6월 30일에 스코틀랜드 유로 2020 관련 확진자가 1991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의 2,000명에 달하는 숫자인데 현재 영국은 지금 코로나의 변이인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안 그래도 영국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는데 이번에 유로 2020과 겹쳐서 영국 하루 신규 확진자가 26,000명을 넘었다고 해요. 5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2만 명대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면 하루 신규 확진자가 대략 6,000명 가까이 증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에 관해서 크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이거에 따라서 최근에 집계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전에서 1,29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확진자 중 대부분은 축구 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20대에서 40대 남성이라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8강전을 관람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한국 기준 오늘 7월 4일 새벽에 열렸죠. 새벽에 열린 잉글랜드 우크라이나 8강전에서 관중이 꽉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당부와 맞지 않는 모습이고 아직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 보건당국은 이제 확진자는 급증하지만 사망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말하면서 예정대로 19일에는 봉쇄 해제를 나설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여름에 영국 정부가 규제를 푼 뒤에 가을에 확진자가 급증한 것을 저희가 보자면
이번에도 꽤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유로 때문에 시청자들이, 관중들이 관람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좋은 방역 수칙과 철저히 거리두기와 그런 거를 지켜야지 이번에 유로도 적극적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시민들도 더 건강하게 앞으로의 코로나도 극복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승원 씨가 말씀해 주셨듯이 7월 1일 기준으로 영국은 일 확진자가 26,00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유로 결승과 준결승 대회가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 영국 축구위원회라 해야 될까요? 그쪽이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에 아직도 이제 6만 명의 관객을 수용할 거라고 이제 웸블리 스타디움의 전체의 75% 정도 되는 그런 좌석을 이제 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가지고 코로나가 과연 이 웸블리 스타디움에 퍼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상황리에 네, 아까 승원 씨 전에 말씀하시겠네요. 네네. 말씀드린 그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전에서 대략 1,30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300에서 400명 사이의 수가 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코로나에서 안전한 게 아닌데 앞으로 장소에서 개최를 한다니까 어떤 대처를 보여주고 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채용 씨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도 이거 자료 조사하면서 사실 유로 2020을 좀 더 관심도 있게 보고 있으니까 그쪽을 하고 싶었는데 그쪽을 하면 좀 겹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약간은 비주류 쪽인 지금 현재 반대쪽 대륙에서 진행 중인 코파 아메리카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코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근데 진행 상황을 보니까 진행 본부 자체가 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모여서 경기를 치르기로 했는데 브라질에서 경기가 개최되고 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선수단 및 관계자들이 확진이 걸렸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도 전에 약간 이거 안 된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고 코파를 더 미루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브라질 이제 국민들도 그 축구에 미쳐있다는 그 브라질 국민들마저도 이제 시위를 벌이면서 안 된다. 지금 축구는 안 된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고 심지어 브라질 원주민이 이제 시위하는 모습이 잡히면서 이것도 나름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브라질은 이제 괜찮다. 우리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킨다. 이러면서 억지로 진행을 해버렸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말 14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최근 5일 동안 이제 2배 이상의 확진자를 보유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브라질은 원래 확진자가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140명의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한 지도 열흘 이상이 지났는데 최근 5일 동안은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코파는 모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을 알아주셔야 되면서 브라질 입장에서는 이제 관중을 아예 없이 돌리기에는 자기 수익적인 부분에서 너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승전만큼은 관중을 받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철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가서 코파 결승전이 관객 있게 열린다면 또 그에 따른 이제 코파 결승전발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될지 이런 걱정스러운 행보가 보일 따름이죠. 네, 알겠습니다. 모든 대회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내용으로는 지금 7월 이후로 이제 거리두기 단계가 국내에서 조정이 되었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에 따른 국내 스포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씨가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진성 농구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역시 KBL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두고 봤거든요. 근데 K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팀이 서울이 연고인 SK 그리고 삼성 이렇게 두 팀이 있고
이제부터는 이제 부산이 아니라 수원이 연고로 바뀔 KT를 제외하면 관객이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천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로 이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바꿨고요. 뺐고요.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중 차이부터 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인원 차이 그런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 팀을 제외하면 사실 KBL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재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지방 팀들이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런 팀들에게 좀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채영 씨. 아, 근데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 그 안양이랑 고양도 수도권 팀 아닌가요? 안양이랑 고양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또 수도권 팀인가요?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네.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안양 고양도 수도권 팀 맞는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주사에 믹스가 있었네요. 진성 농구밖에 모르는 팬이, 네. 너무하시네 안양- 진짜. 아니 대본 안양- 올렸을 때 잡아주셨어야죠. 아니, 뭐, 이전 얘기 한 줄 알았죠, 저는. 저는 뭐 제가 경기도 사람이 아닌지라 경기도가 수도권인 줄은 잘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좀 수정해서 그러면 이제 뭐 5개 팀은 수도권에 있지만 이제 5개 팀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 팬들이 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구가 좀 호재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뭉쳐야 쏜다 등 프로그램들도 농구를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고 농구가 그에 따라서 이제 등에 업은 듯이 확 날아가기를 이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리고 이제 그 KCC 이제랑, 안양이랑 경기할 때 제가 전주로 직접 가봤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 70%였나? 50%였나? 관중을 봐줄 수 50%로 알고 있는데, 50% 관중 유입이 가능했는데, 확실히 제가 서울, 경기도 직관 갔었는데,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이제, 경기도, 수도권은 이제 확실히, 거리두기 단계가 주방이랑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채용 씨 얘기가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고향과 안양은 수도권이라는 점, 확실하게 말하시겠고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승원 씨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일단 KBO 소식에 대해서 들고 왔는데, KBO도 KBL과 흡사한 형태인 것 같긴 합니다. 채용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팬들이 많고, 그리고 지역 위주로 경기장이 있으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지역마다 이제 얼만큼 풀리냐에 따라서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허용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KBO가 전체적으로 관중 확대를 50% 한다고 하고요. 실내 돔 구장인 고척돔의 경우는 이제 실내이기 때문에 더 방역 수칙이 강화되기도 할 것이고, 이제 고척돔은 다른 곳이 50% 확대가 되는 상황에서 40%로 조금 줄인다고 하지만 이제 실내에서 더 강화된 방역 수칙과 함께 더 많은 관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KBO는 처음으로 이번에 코로나 속에서 관중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중이 들어오는 것을 처음 겪는 선수도 있는 만큼 곧 다가올 플레이오프의 상황도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인 선수들이 새롭게 관중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어떻게 퍼포먼스가 바뀔지도 저희가 조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2단계, 거리두기 단계 2단계 정도는 이제 50% 수용을 알고 있고, 네, 1단계는 맞습니다. 이제 70%까지 입장 가능하다고 이번에 7월에 이제 개편되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타이거즈 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봐봤는데, 광주에 이제 위치해 있잖아요, 타이거즈 팀이. 그래서 보니까 1단계라서 7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든 팀들이 70%까지 입장 가능하다는 거지, 다 70%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각종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제 그 수용 인원들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기아 타이거즈는 7월 이전에는 26%만을 수용하였고 50%까지 가능한데 이번에는 또 이제 70%의 반절인 35%만 관중을 수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기아 경기장에 가본 바로는 성적 때문인지 10% 정도도 이제 관중이 모이지 않았던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경기 씁쓸하긴 하지만 이기셨나요? 네. 그때 시와의 경기였는데 스토리에서 아쉽게 우는 모습을 본 것 같아서. 네, 아쉽게 져가지고 네, 아쉽네요. 네, 희경 씨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희정 씨가 네네. 약간 직관하는 경기는 응원하는 팀이 져버리는 약간 토템이신 것 같아요. 챔피언 결정전 같은 경우에도 직관하신 경기에서 졌고, 기아 경기도 제가 알기로 한 세네 번 지금 최근 직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긴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원하는 팀의 성적을 정말 응원하신다면 집에서 관람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 드립니다. 네, 진혁 씨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씨 그러니 짜증나니까 진혁 씨 빨리 말해주실래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앞선 두 분은 이제 리그를 대상으로 총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조금 축소해서 이제 두산 베어스의 관중 입장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두산 베어스 역시 그 서울을 연고지로 하는 팀이기 때문에 현재 그 수도권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50%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그 사적 모임, 6인 모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폭증하면서 이 거리두기 완화가 일주 유예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7월 1일부터 이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예정이었는데 일주일 유예돼서 7월 8일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완화된다면 이건 정말 두산 팬의 전지적 시점에서 부산은 약간 관중과 함께 할 때 더 조금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시너지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한 부산이 전반기보다는 후반기에 강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약간 후반 뒷심도 기대해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팬들에게 바라는 거는, 사실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경기장을 가보면 항상 그 육성 응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재지를 못 참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건데, 팬들에게도 약간 지진 방지 목걸이를 채워서 육성 응원을 방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육성 응원을 잘 지킨다면 뭐 그 구단의 기념품 같은 거 하나씩 지어주고, 그래서 조금 건전한 응원 문화를 만들면서 팬들이 이제 후반기에는 더 많이 입장하실 걸로 예상되는데,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잦아들고 프로야구, 프로농구, K리그의 인기도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진 방지 목걸이 해당 내용은 진혁 씨 개인 의견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코로나 시대 앞으로 스포츠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채용 씨 지금 정신 차리라고 빨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 자꾸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데, 제가 오늘 실수는 경기도를 수도권에 포함하지 않은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뭐,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보자면,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더 확실해졌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은 스포츠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증명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는 이제 무슨 이슈를 겪던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스포츠는 살아갈 방법을 마련을 할 것이고 궁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포츠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스포츠의 궁극적인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더 큰 전염병이 오더라도 물론 스톱은 있겠지만 영원한 스톱은 없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네요. 네, 채용 씨 명언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진혁 씨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네네. 이제 재용 씨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스포츠 시장이 앞으로는 좀 더 좋은 측면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가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계속 종식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스포츠 분야에서도 구단, 뭐 협회, 뭐 매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피해에 구단 측면에서도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포츠 시장이 앞으로는 호재로 다가올 수 있는 일만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승원 씨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는 저희가 다 모르지만 앞으로도 꽤 긴 시간 함께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종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스포츠가 그 코로나가 끝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 방안과 대안을 현재의 여러 방안과 대안을 찾아 나서면서 극복을 해 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그래서 특히 국내에서 그런 모습을 잘 볼 수 있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좋은 대응과 현실적으로 방안을 찾아 나가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e스포츠의 팬으로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e스포츠가 이번에 방역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그 좋은 방역으로 이미지도 개선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발전한 것을 잘 활용해서 메이저 스포츠 그 이상으로 발전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2021년 롤드컵이 중국에서 열린다고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도시 투어 형식으로 진행을 한다는데 그 투어 도시 중에 우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 조금 보여주기 식으로. 아이고. 네. 그렇죠. 조금 네.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또 긍정적인 플러스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도 잘 진행을 해서 흥행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승원 씨가 말씀하신 해외 사례, 해외 극복 사례들로 보면은 각종 MLB 팀들과 이제 NBA 팀들이 홈 경기를 관전하는 팬들한테 이제 백신을 접종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백신이 이제 막 넘쳐나고 있는 수준은 아니어서 그 정도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좋은 것들을 이제 본보기 삼아서 스포츠가 더 이제 국내 스포츠가 더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이번 주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스포츠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해봤는데요.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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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